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전 과목을 다 가르치시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도 우리 선생님은 천재 같으시고 완벽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교육의 신, 뭐 교대신, 네, 교대생의 숙명, 이런 의미에서 교대신이라는, 네, 이름이 붙여지고 또 이런 그림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 과목을 정말로 다 잘해야 가능한 걸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1학년 때 배우던 피아노에서 F학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1학년 새내기 입장이라 너무 피아노 치기가 싫고 친구들과 놀고 싶고 막 이래서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하다가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 F학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재수강을 하나 좀 힘들었어요. 네. 또 재밌었던 게 저희 때는 무용 수업이 있어서 타이즈를 입고서 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네. 한간에는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상의가 좀 짧으면 짧을수록 학점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북학생 형님 한 분은 이렇게 딱 허리까지만 노는 타이즈가 네. 밑도리를 입고 오시고 A 학점을 진짜로 받으시더라고요. 와, 그 네. 용기에 또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도 네. 같고요. 정말 만능이어야지 되는구나, 교대신들이시구나, 이 네. 생각이 또 드네요. 권한결 선생님은 저도 사실 다 잘하지는 못하고 늘 학교에서 과학 과목은 거의 다 C가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과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잘하는 게 있고 또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 뭐 그림 그릴 때 만화 같은 거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회화 이런 거를 배울 때는 이제 교수님이 제가 사과 그리기를 했는데 이 사과가 썩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정말 회생 불가능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되긴 하지만 다양한 콘텐츠도 있고 또 교구도 있고 또 학생들도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사의 리더십은 모든 걸 꼭 잘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능이나 필요한 콘텐츠를 잘 사용하는 능력이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꼭 전부 다 잘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좀 그래도 예비 교사분들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네. 주셨어요. 하지수 선생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선생님들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저도 정말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람이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음악을 특히 못하는데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계속 학예회도 있고 뭔가 음악적인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저희 반 아이들 중에서 제일 잘 하고 싶고 뭔가 잘 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 학생이 이제 지휘자 역할을 맡아서 내가 찬아 우리 오케스트라 좀 어디가 어색한 것 같아? 하면 리코더가 좀 튀는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리코더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또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반대로 그리고 저는 교사가 한 가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교사의 좀 멋진 점 중에 하나는 모든 것들이 다 교육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림을 잘 그리고 뭐 네. 음악을 잘하고 이런 것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교육이랑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선생님이 기계체조 선수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실에는 항상 매트가 깔려서 수업 전후로 준비 운동하고 한번 구르고요. 마지막 쉬는 시간 전에 다시 한번 뒷구르기 하고. 그래서 그때는 2학년 때니까 왜 이렇게 구르기를 많이 하나. 네, 불만도 살짝 있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경험들 덕분에 몸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체력에 뒤지지 않는
네, 그때 되게 많이 단련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김웅 선생님 말씀에도 많이 공감이 되네요.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직업 자체를 어르신들이나 주변 이제 사회 속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다 이렇게 많이들 봐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워라벨이다라는 말도 굉장히 좀 인기가 있고 하나의 삶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칼퇴가 가능하다. 저녁 시간을 훨씬 더 알차게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하면서 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는 어떨까요? 우리 권한교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아직 제가 신규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네. 좀 워라벨이 뭔지 잘 모르겠고 네, 그쵸. 균형을 빨리 찾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년에 네. 이제 부임하셨는데 갑작스럽게 교육 환경들이 바뀌다 보니까 학교 생활 적응 플러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더해져서 더 좀 그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지수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은 다행히 저는 균형을 좀 찾았는데 저는 이제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발령받고 좀 약간 힘든 업무들을 받았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숙직기사 선생님과 친해져가지고 이제 숙직기사님이 가끔씩 저희 교실 오셔서 하교사 오늘은 언제 퇴근해? 네, 그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아이들 보호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교문이랑 이런 걸 다 잠가 놓는데 이제 저 좀 빠른 길로 퇴근하라고 이제 그 문을 언제 닫을까 이렇게 배려를 또 그렇게 늦게 퇴근을 하면 숙직기사님은 계속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 기사님이 이제는 저희가 퇴근하실 때 숙직 기사님께서 출근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교사 이제는 빨리 퇴근하네. 그래가지고 네 요즘 괜찮아요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좀 행정적인 업무에 따라서 어려운 업무를 받으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워크에 좀 더 많은 무게가 실리게 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 6학년 아이들 만나게 돼서 그래서 행정 업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김웅 네.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조절하는 네. 노하우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저의 노하우도 중요한데 지역 사회 학교의 아. 지역이나 또는 문화. 교장 선생님의 네. 어떤 마인드가 네.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의 장점은 그런 말씀하신 워라밸 같은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다 자기의 교실에 계시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는 다들 옆에 테이블에 앉아 있기 때문에 좀 옆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네. 저희는 자신의 공간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워라밸을 맞출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저희의 뭐 방학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직장의 휴가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처럼 완전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고 좀 말하자면 5분 대기조 같은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학교에서 호출을 하면 학교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의 빠른 퇴근 시간도 사실은 이제 점심시간을 저희는 근무 시간으로 보는데 이건 반대로 점심시간에도 책임감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1학년, 2학년 이런 좀 저학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점심시간에 뭐 학생들끼리 뭐 축구를 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담임 선생님의 책임이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워라밸들은 다 책임감의 한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몰아서 에너지를 가득 쏟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신다. 네. 이렇게 좀 다른 직업군하고 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